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 많이 보지 않았어요? 중간고사 대비할 때. 뭔가 마크가 있고 학원 이름이 있고 학교 이름이 써져 있으면 뭔가 불쾌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이 3, 공비가 2인 때 A5의 값을 구하여라. 꼭 그럴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괜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일반항 AN이 3 곱하기 2n-1승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다섯 번째 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n에다 5를 집어넣어 가지고 A5는 3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16이니까 계산하면 48이다. 그게 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a 플러스 n-1 곱하기 d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3 집어넣은 거니까 a 더하기 2d인데 그게 5고 열 번째 항은 n에다 10을 갖다 집어넣은 건데 a 더하기 9d고 얘가 26이고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갖다가 빼면 a는 날라가고 2d에서 9d 빼니까 마이너스 7d가 5에서 26 빼니까 마이너스 21이고 그래서 공차 d가 얼마? 3. d에다 3 갖다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6이 5가 되니까 6을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일반항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도 될 텐데 어쨌든 초항인 마이너스 1에다가 공차만 한번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시그마 잘 쪼개서 계산하는 문제죠.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덧셈 뺄셈 쪼갤 수 있고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5까지 1이다. 이렇게 쪼개놓을 수 있겠죠.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우리도 몰라요. 그냥 궁금해하고만 있습니다. 밖에 그냥 소방차가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ak 제곱이 얼마라고요? 22.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ak가 14. 마지막 거 조심해야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1이니까 이게 지금 1이 몇 번 있는 거야? 15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갖다 빼는 거냐면 15를 빼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2 더하기 28 빼기 15. 그래서 50에서 15를 갖다 빼면 결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5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4번에 보니까 탄젠트 x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래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탄젠트 그래프를 갖다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죠 여러분? 파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그리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쭈루루루루루룩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x가 2분의 파이인 게 있고 그 다음 반대쪽으로 딱 올라가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로로로로록 해가지고 요렇게까지 가다가 2파이니까 빵꾸 뚫어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점근선이 x는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탄젠트 x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하나 더 갖다 그려주시면 되는 거냐면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하나 더 갖다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탄젠트 x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간단한 예각에서의 x값이 얼마? 4분의 파이죠. 그래서 x가 4분의 파이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 파이. 그래서 그냥 별 생각하지 말고 파이를 갖다 더해가지고 4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학교 내신에서의 핵심은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는 쉬워요. 절대 연산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점수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도록 할 때 다섯 번째 항이 얼마인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공차가 이래, 공차가. 그거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꼭 일반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SN이 PN제곱 더하기 3N이잖아?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S1이 나와요. 그게 N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P 더하기 3인데 P 더하기 3이 첫 번째 항이니까 초항 A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S2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4P 더하기 6이고 4P 더하기 6이 S2니까 첫 번째 항 A1과 두 번째 항 A2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AN이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저기 있는 저 두 번째 항이 뭐냐면 A1에다가 2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P 더하기 6이 A1 더하기 A1 더하기 2잖아. 이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4P 더하기 4가 2 곱하기 A1이고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A1이 2P 더하기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보시면 A1이 뭐가 되는 거냐면 P 더하기 3이 되고 그래서 2P 더하기 2가 P 더하기 3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P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P가 1이면 A1이 얼마가 돼버려? 4가 되지. 그래서 지금 초항이 4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인 4에다가 공차인 2를 몇 번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4번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 갖다 더하면 답은 12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직관적인 어떤 해설을 보여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주기성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fx 플러스 1이 fx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여라. fx 더하기 1이 fx면 우선 단순하게 주기가 얼마짜리 함수를 찾으면 될 거다? 1짜리 함수를 찾으면 될 것이다. 근데 운이 좋게도 1번에 뭐가 딱 보인다. 탄젠트 파이 x가 있는데 x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파이가 붙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주기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문의 원래 탄젠트의 주기 파이니까 지금 주기 t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른 것들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33까지 루트 3k-2 더하기 루트 3k 플러스 1분의 1이다. 시그마의 문제인데 무리식이 나왔고 분모의 루트가 두 개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뭐 해라? 유리화의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도록 하자. 그 유리화를 하려면 저기는 지금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갖다 곱해 주셔야 되는 거냐면요. 루트 3k-2 빼기 루트 3k 플러스 1을 한 번 더 루트 3k-2 빼기 루트 3k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다가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33까지 분모에 있는 거 계산을 해보시면 3k-2에서 3k 플러스 1을 갖다 뺀 것 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루트 3k-2 빼기 루트 3k 플러스 1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분모가 지금 3k-2에서 3k 플러스 1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33까지 마이너스 루트 3k 미안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대로 루트 3k-2 빼기 루트 3k 플러스 1이라고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계속 앞쪽에 붙어 있고, 이제 시그마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K에다 1부터 하나씩 갖다 집어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가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4. 두 번째 2를 갖다 집어 넣게 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7. 하고 쭉쭉쭉 가다가 그 패턴대로 어디까지 갖다 집어 넣는 거냐면 33까지 집어 넣는 거지, 준아. 그래서 33 갖다 집어 넣게 되면 루트 97 마이너스 루트 100이 나올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이좋게 빰빰빰빰 해가지고 날아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1 빼기 루트 100.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9를 갖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7번의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8번으로) 갑니다. 식의 값을 구하여라. 하나씩 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사인 90도 알잖아.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젠트 210도 뭐 이용할 거냐면 탄젠트의 주기성을 이용하려고. 탄젠트 주기 얼마? 파이. 180도를 갖다 빼면 몇 도? 30도. 그래서 탄젠트 30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3분의 1이다. 그래서 뒤쪽에 붙어 있는 게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뭘 구할 거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를 구할 건데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코사인 어디에 대해 대칭이니?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함수에다 마이너스 30을 갖다 집어넣나 30을 갖다 집어넣나 똑같잖아. 그러니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코사인 30도를 이용해서 구하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마지막 사인 420도를 구할 겁니다. 사인 420도인데 420도는 이제 각도가 이제 충분히 크니까 주기성에 의해서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일반각의 개념으로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360도를 갖다가 빼도록 할게요. 420에서 360을 갖다 빼면 몇 도만 남아요? 60만 남겠죠? 사인 60도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3이랑 1이랑 루트 3분의 1을 갖다 곱했다. 처음 게 1이 될 것이고 2분의 루트 3이랑 2분의 루트 3을 갖다 곱했다. 두 번째 게 4분의 3이 될 것이다. 계산하시면 4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지금 8번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점점점 하고 이제 끝나지 않고 무한히 가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지금처럼 이게 n제곱 빼기 n 더하기 1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개꿀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일반항을 다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요만큼을 an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3 n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항 a에는 n제곱 빼기 n 플러스 1이다. 그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도록 하여라. 그건 뭐냐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an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n제곱 빼기 n 더하기 1은 뭐 엄청나게 정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개시켜보면 n제곱 빼기 n 빼기 1로 표현될 거고 지금 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an을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해 보시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n제곱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n 그리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시그마들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시그마에 관한 공식 알고 있죠? 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로 구하는 거냐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계산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n이라고 하는 건 1부터 10까지 더해 나가는 거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1은 1이 10번 있는 거니까 빼기 10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연산하시면 320이 나올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여러분, 일반항 AN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래.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 일반항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수열은요, 이제 A1분의 6, A2분의 10, A3분의 14, A15분의 62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그 an이라고 하는 수열뿐 아니라 위쪽에 있는 분자 6, 10, 14 이런 숫자들하고 두 개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하나 구성해 놓은 상태거든. 근데 저 분자에 있는 6, 10, 14 저렇게 가는 게 무슨 수열인 것 같니? 등차 수열인 것 같죠? 4씩 더해 나가는, 맞습니까?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걸 만약에 bn이라고 한다면 분자는요, 초항이 6이고 계속해서 4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6 더하기 n-1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시면 얘 분자가 4n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수열을 하나 구성을 할 건데, 그 cn이라고 하는 수열이 뭐가 되는 거냐면 an분의 bn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an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그리고 위에 분자가 어떻게 될 거냐면 4n 더하기 2니까 2로 묶어내면 2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연산을 위해서 분모 1이 있는 거라고 치면 지금 요렇게가 분모, 요렇게가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분의 2하고 6 갖다 곱하니까 12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분모 분자에 있는 2n 플러스 1이 날라가겠네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한 cn이라고 하는 수열의 일반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2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 cn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하여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cn은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2로 표현이 될 것이고, 10이라는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곱하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b분의 1의 꼴이니까 부분분수 형태 이용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분수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a 곱하기 b분의 1이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0이 앞으로 그냥 내비두고 곱하기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5까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어차피 1이고 남는 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면 n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갖다 빼는 거잖아. 그래서 10이 다시 앞에 그대로 두고 n에다 1부터 하나씩 갖다 집어넣게 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쭉쭉쭉 가다가 n 대신에 1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15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날라간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12에다가 1 빼기 16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12에다가 16분의 15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요거 잘 갖다가 기하분수 만들어서 분모 분자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11번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A, 8, B 세 개는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있는 놈이 양쪽 끝에 있는 놈의 등차 중항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8은
양쪽 끝에 있는 A하고 B를 갖다 더해서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A하고 B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16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세 숫자 A-B, 8, A 플러스 B는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 8의 제곱 64는 양쪽 끝에 있는 A-B하고 A 플러스 B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데 여기 있는 요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겁니까? 16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16이다. 얘는 A-B에다가 16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A-B가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A하고 B를 갖다 더한 게 16 A하고 B를 갖다 뺀 게 4 두 개를 갖다 더하면 2A는 20 그 다음에 A는 10이고 B는 6이고 두 개 갖다 곱하면 60이다 라고 정리하고 12번 문제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적어도 앞쪽에 10번 문제 하나는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제외한 12번까지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a 곱하기 코사인 b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c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은 뭐부터 할 거냐면요. b부터 정리를 할게요.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게 주기가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쪼로로로로 왔다가 요렇게 파이까지 온 거의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인 거니까 주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x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b가 붙어 있죠. 그래서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b분의 2파이가 되는데 b분의 2파이가 파이인 거니까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 fx가 a 곱하기 코사인 2x 빼기 파이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2고 그 다음에 c가 2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 최소값이 얼마로 바뀌었으니까 최대 최소값이 4하고 0으로 바뀌었으니까 간격이 4만큼이니까 우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있던 것들을 2를 갖다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이만큼 들어 올려서 최대값이 4,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A가 사실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A가 2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게 맞는 말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fx가 2 곱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b 대신에 2니까 2x 파이죠. 그래서 2 곱하기 x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얼마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냐면 2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기 지금 그 2를 갖다 곱하기 전에 안쪽에 들어있는 코사인 2 곱하기 x 2분의 파이를 생각을 하시면 코사인 2x가 뭐냐면요 코사인 2x가 이렇게 생긴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죠. 맞습니까? 근데 코사인 x 2분의 파이니까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되어야 하는 거냐면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간다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2분의 파이인 게 되는 거고 거기다 2를 갖다 곱하고 2를 갖다 더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2와 0이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까 정상적이다. 그래서 A, B, C 모두 다 2다. 그래서 갖다가 다 더하면 답은 6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12번 문제까지의 이야기였고요. 13번부터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초 관점은 세타가 아니라 뭐에 관한? t에 관한 거라는 거.
그래서 2t제곱 마이너스 4t 코사인 x 마이너스 3사인 x인데 저게 t에 관한 2차 함수 t제곱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아래로 몰록하고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0보다 크든지 아니면 한 번만 만나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등식이 아니라 이거 이퀄 제로라고 하는 어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 만나는 거고 한 번만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 d가 0이다.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다 가능한 거겠지.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겁니다. 2t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xt 마이너스 3사인 x 이퀄 제로라고. 왜냐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판별식 d를 계산을 할 건데 t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플러스 6 사인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어떤 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6 사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요 코사인 제곱을 뭐로 고쳐줘야 될 것이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고쳐야 될 것이다. 자, 고쳐서 아래에다 씁시다. 4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6 곱하기 사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 플러스 6 사인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귀찮아.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은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보시면요 2 사인 x랑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가운데 마이너스 3 사인 x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얘가 2 사인 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사인 x 마이너스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짠 만나는 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빠바밤 빠바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사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면 사인 x의 최대값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 결론 낼 때 뭐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냐면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만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범위의 사인 그래프를 한번 갖다가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점을 찾으려면 사인 x가 2분의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사인 x가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제일 작은 값이 6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니까 얘는 6분의 5파이 물론 그건 관심 없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그래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은 x값의 범위가 6분의 7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1번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구하래요 여러분? 호수 넓이 구하라 했죠? 호수가 원이죠? 그러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죠? 근데 이게 삼각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접원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면 좋겠죠? 근데 각도가 60도밖에 없죠? 선분 AB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뭘 이용해서 구한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AB라는 선분의 길이에 대해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시면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은 50의 제곱 더하기 7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7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계산하시면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이 3900이 나오고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10루트 39가 됩니다. 숫자가 지저분한 거는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뭐 학교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그렇고, 이제 저 삼각형에다가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시면 사인 60도 분의, 그러니까 각시에 대응되는 그 60도라는 각도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10루트 39가 되고, 그것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거다. 양변 2로 나눠서 반지름의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원리학계 문제인데 단순 버전이에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자에다가 또 이자를 얹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돈에다가 연이율 R의 복리로 N년 후에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무조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그 지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수원이는 매년 초에 연이율 4% 복리 상품에 10년 동안 저금을 하려고 한다. 첫 해에 얼마? 300만 원 저금한대. 그러면 첫 해에 300만 원 집어넣어 놓은 돈은 지금 10년 말이 돼서 찾는 거니까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야? 10번 붙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연이율 4%니까 1.04의 10승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요, 그 다음 해에 전년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을 하죠. 그러면은 300만 원에다가 1.04만큼의 돈을 은행에 갖다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이 돈은 2년 초에 집어넣는 거니까 처음에 집어넣은 거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겠지. 이자를 9번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얼마를 갖다 곱해줄 거냐면 1.04의 9승 갖다 곱해줄 거거든. 근데 그러고 나면 똑같아요. 항상 그 금액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10년 말까지 저금했을 때 원리합계는 여기는 요 300 곱하기 1.04의 10승이 10번 나오는 거고, 1.48이니까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리학계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간단하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 학교에서 만약에 조금 어려운 걸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답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수학적 귀납법. 자, 이거는 네모칸을 채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푼다기보다는 그냥 그 개념만 알면 되는데, 수학적 귀납법이 뭐냐면 어떤 자연수에 관한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고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여기서 가정을 해보면 n이 k일 때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다가 어디까지 갔을 거냐면 k 곱하기 k 플러스 1까지 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k일 때가 아니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저 뒤쪽에다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한 번 더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도 최종적으로는 우변에 있는 식의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 결론은 항상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3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가, 얘가 나. 가하고 나에 들어갈 식이 fk하고 gk 구하시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어떤 맥락을 안다면 사실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7번도 조금 그런 맥락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어떤 항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좀 자연스럽게 보셔야 되는데,
A에는 우선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뭐 A1, A2, A3 더하는 걸 A, AR, AR 제곱, AR 세제곱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5인데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한 게 10이 된다. 근데 있잖아 11번째 항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얼마나 더 곱해온 거니? 10번 더 걷다 곱한 거죠. 맞습니까? 12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0번째 항은 10번째 항에다 공비를 10번 더 갖다가 곱한 거잖아. 그래서 저 A11, A12 갖다 더한 저 형태가 아래 10승으로 만약에 묶어내면 아래 10승 곱하기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쭉쭉쭉 가다가 10번째까지 더한 걸 곱한 게 10이 될 것이고 A1, A2, A10까지 간 게 5잖아. 그러면 아래 10승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아래 10승이 2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요만큼이다. 51번째 항부터 60번째 항까지를 더하라고 했는데 51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번 갖다 곱해야 돼? 50번 갖다 곱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로 묶여 나오는 거냐면 아래 50승으로 묶여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쭉쭉쭉 가다가 10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10승이 2야. 아래 50승은 2의 5승이고요. A1부터 A10까지 갔다가 더한 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에다 5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16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네, 맞아요. 안 깨라고 좀 춥게 해놨어요. 안 깨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깰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사운드가 녹화가 돼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잠 깨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잠 깨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준 괜찮니? 네. 앞에 친구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18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각형에서 3등분점을 G와 H라고 부르도록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세타야. 여기 길이는 2지. 여기 몇 도? 120도. 그럼 삼각형 HCD에서 선분 HD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 맞니? 맞습니까? 즉 선분 HD의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26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될 것이고 코사인 120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갖다 집어넣게 되면 4랑 36이랑 플러스 12로 바뀌게 될 테니까 52가 되고 그래서 선분 HD의 길이는 2 루트 13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분 HD의 길이가 지금 2 루트 13일 때 필요 없는 거 살짝 좀 지워버리고 보시면은 삼각형 HCD가 있거든요. 그 HCD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여기는 이 각도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세타가 되는 거고 그 세타라고 하는 각도에 대해 뭘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지금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한 번에 구하는 공식도 있고 또는 여기는 이 선분 CD의 길이를 기준으로 6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13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13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셔도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삼각형 안에서 보이지 않았었던 선분의 길이 2와 선분의 그 각도의 크기 120도를 찾아서 앞뒤로 깔짝깔짝 해가지고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논술형 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A1은 30, 수열은 이렇게 정의됐다. 29번째 항이 뭐냐? 이런 거요. 쭉 나열시키세요. 계산하지 말고요. 자, A1은 30,
A2는 여기는 요 관계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A1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 곱하기 30이겠죠. 뭐 계산하면 10인데 우선 내비둬 봅시다. A3은요.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4분의 2 곱하기 A2인데 위에 보면 A2가 3분의 1 곱하기 30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A4를 구해봅시다. 주어진 관계식에 3을 집어넣자는 이야기입니다. 5분의 3 곱하기 A3이고요. 5분의 3 곱하기 A3 대신에 4분의 2, 3분의 1 그리고 곱하기 30입니다. 느낌 좀 오세요? 뭔가 숫자들이 연달아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쭉쭉쭉 가다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9는 제일 끝에는 30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분수가 몇 개 곱해져 있을 거냐면 네 번째일 때 3개 곱해져 있었고요. 세 번째일 때 2개 곱해져 있었으니까 29번째일 때는 총 28개의 분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생긴 분수들이 분자가 1,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28개면 28, 27, 26, 2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2씩 더해지는 거니까 30, 29, 28, 27, 그 다음에 4, 3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라갈 거 보이니?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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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그래서 분모 2개, 분자 2개 남겠죠? 그 규칙 이용해서 분모 분자가 서로 소가되게 분수만 잘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요것도 보이니까 요것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논술형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3, 선분 AC의 길이가 6, 각의 A는 120도인 걸 통해서 사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BC 길이의 제곱이 계산하시면 63이 나오고요. 선분 BC의 길이가 그래서 3루트 7이 나올 겁니다. 근데 선분 BC의 길이가 3루트 7인데 있잖아. 가만 보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쪼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저 선분 BD하고 선분 DC의 길이의 비가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길이의 비하고 똑같아요. 3대 6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3루트 7이라고 하는 저 변의 길이를 1대 2로 나눠 가지면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2루트 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찾아내 놨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분 AE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선분 BD의 길이 같다 했는데 선분 BD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7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가 지금 루트 7이 되는 상태인데 그 삼각형 CD의 넓이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삼각형 AB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EC하고 각각 밑변을 AB하고 AE로 생각하면 저 두 녀석의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세요? 높이가 같다라는 건 있잖아.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밑변의 길이의 비에 비례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게 넓이를 찾아낼 수 있는 삼각형이 누구냐면 삼각형 ABC야. 왜냐면 3이고 6이고 가운데 끼어있는 각도의 크기 120도거든.
그래서 그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36 사인 120도니까 계산하면 9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2분의 9 루트 3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삼각형 AEC는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었냐면 3대 루트 7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계산한 삼각형 ABC의 넓이 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냐면 3분의 루트 7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9 루트 3에다가 3분의 루트 7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계산하시면 이게 2분의 3 루트 2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 위쪽에 있는 삼각형 AEC 넓이를 다 구했고, 그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큰 삼각형 BE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게 지금 2분의 9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21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삼각형 DCE의 넓이인데, 지금 뭐를 기준으로 볼 거냐면 큰 삼각형에서 삼각형 BEC가 왼쪽에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하는 삼각형 BDE하고 삼각형 DCE의 넓이로 쪼개지지. 근데 그것들도 높이를 공유하니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밑변의 길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밑변의 길이가 루트 7대 2 루트 7, 1대 2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지금 DCE의 넓이는 2분의 9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루트 21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면 3분의 2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뭔가 그런 D들을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선분의 길이를 막 다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문제 논술형 3번을 보시면요, 이거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자, 봐봐. S30이랑 S31이랑 같다 그랬는데 S31은 30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31번째 항 하나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S30과 S30 더하기 A31이 같잖아. A31을 갖다 더했는데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수열의 31번째 항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일반항 A에는 6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고, 이 수열의 31번째 항은 60 더하기 30 곱하기 D인데 얘가 0이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공차인 D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요, 이제 어쨌든 첫째 항이 6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수열이니까 일반항 AN이 60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표현될 것이고, 이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n의 2a 120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요, 지금 2로 안쪽에 나눴을 때 n에다가 60 그 다음에 플러스 n-1 곱하기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요, n하고 그 다음에 61 마이너스 n으로 표현되겠죠. 마이너스로 만약에 묶어내면 마이너스 n 곱하기 n-61이고, 얘가 2차 함수인데 어디서 만나냐면 0과 61에서 만나니까 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거냐면 n이 2분의 61, 다시 말해 30.5에 대해 대칭인데 30.5는 사실 해당이 없죠. 왜냐면 n은 자연수일 때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sn의 값을 1인 것부터 생각을 하시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올 거야.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올 거야. 그렇게 오다가 이쯤에 n이 얼마일 때가 있을 거냐면
30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같은 값을 갖는 n이 얼마일 때가 있을 거냐면 31일 때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n이 1이었을 때는 뭐일 때랑 똑같을 거냐면 60일 때랑 값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S1, S2, S3, S30까지 하면 서로 다른 값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TN의 원소의 개수가 30개가 되거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당분간 안 늘어나는 거예요. 생기더라도 어차피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몇 번째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60번째까지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위에서 정의한 SK들을 모아놓은 TN이라고 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이 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30에서부터 60까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몰 m이라고 하는 최소값이 30, 라지 m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60.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라지 sm과 스몰 sm을 구하라고 했죠. 그게 S60, S30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위에서 초항이 6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거 다 구해놨으니까요. 답은 99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